억울하지 않은 팀플레이, 경쟁할 것인가, 함께할 것인가. 조직 분양의 핵심은 팀플레이다. 팀장과 팀원의 화합이 성공의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팀 분위기가 좋아서 함께 으쌰으쌰 일구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서로 다른 분양상담사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단기간에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가령 조직 분양 시스템에서는 계약에 따라 팀장과 팀원이 수익을 공유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같은 팀이라도 팀원끼리는 수익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성과가 우수한 분양상담사와 그러지 못한 이들 사이에는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거나 오해를 낳기도 한다. 극단적으로는 팀의 균열로 이어져 해체 수순을 밟기도 한다. 상생할지 각자 도생할지는 결국 팀을 이끌어가는 팀장에게 달려있다. 리더에게는 직원이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드해야 할 책임감이 있다. 팀장이 내뱉은 한마디가 팀원에게 치유되지 못할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한 사람의 진로를 바꿔놓기도 한다. 책임감의 무게란 실로 무거운 것이다. 사례를 들어보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장롱면허로 갖고 있던 50대 주부 K씨는 분양상담사였던 지인의 소개로 경기도에 소재한 모델하우스에 출근을 시작했다. 친구와 같은 팀에서 일을 할 줄 알았지만 이미 팀원이 다 차는 바람에 다른 팀에 배치되었고 일면식 하나 없는 분양상담사들과 일을 하게 되었다. 처음 한 달 가까이는 전단지에 전화번호 도장만 찍었다. 한 자세로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한 탓에 어깨에 오십견이 와서 한의원까지 다니며 고생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팀의 분양상담사인 H실장을 찾는 고객이 방문했는데 하필 그가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K씨가 손님을 응대하게 되었다. 그녀는 어깨너머로 봐두었던 지식을 떠올리며 모델하우스를 소개하고 분양상담을 해나갔다. 제대로 교육 한번 받지 못했지만 평상시 갖고 있던 부동산 지식을 총동원해 꽤 설명을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러나 K씨의 첫 고객은 그녀가 커피를 준비해서 나오는 사이 팀장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횡하니 나가버렸다. 대체 그 5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외부 홍보를 갔던 H실장이 부랴부랴 복귀를 했지만 한 발 늦은 뒤였다. 팀장은 K씨 때문에 손님이 가버렸다는 식으로 H실장에게 변명을 해댔다.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했지만 딱히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쓰라린 흉터만 안고 첫 분양이 마무리됐다. 며칠 후 지인을 통해 듣게 된 이야기는 팀장 역시 초보였다는 것이다. 분명 고객에게 어떤 말실수를 했을 텐데 그걸 K씨에게 덮어 씌운 것이다. 첫 경험의 아픔이 잊혀져 갈 때쯤 같이 근무했던 분양상담사가 연락을 해왔다. 본인도 그 팀장에게 불만이 쌓여서 나오게 됐고 이번에 괜찮은 신규 현장이 열렸으니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다. K씨는 바로 승낙을 했고 비로소 차근차근 일을 배워나갔다. 연단지에 도장 찍기 외에도 다양한 홍보 방법과 전화 응대, 고객 브리핑 등을 익혔고 한 달 동안 2건의 계약까지 성사시켰다. 하지만 문제는 뜻밖의 영역에서 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수수료의 일부분밖에 받지 못했다. K씨를 소개했던 실장과 동패로 분류되어 50%만 보수를 받은 것이다. 동패란 2인 1조 형식으로 팀원끼리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조직 분양의 팀에서 일반적인 계약 한 건이 발생했을 때 수익 배분은 팀장 50만원, 팀원이 100만원이라면 동패일 때 수익 배분은 팀장, 팀원, A, B 모두 50만원이다. 사전에 수수료와 관련해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K씨는 억울했다. 게다가 팀장은 그녀를 의리 없고 돈만 밝히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다. 배신감을 느끼며 또 한 번 현장을 떠나야 했다. 분양상담사 K씨는 나에게 컨설팅을 받으러 와서 1시간 가까이 상처투성이었던 지난날을 털어놓았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공부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뒤늦은 후회도 내비쳤다. 만약 나였다면 업계에 다시는 발을 디디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K씨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 했다.
50대가 넘어 특별한 전공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남의 돈 버는 게 어디 쉽냐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녀로부터 나 역시 긍정적인 기운을 얻었다. 동시에 여전히 체계가 잡히지 않은 분양 상담 관리직에 아쉬움이 남았다. K씨를 좌절에 빠뜨린 두 사례는 아마추어적인 팀장의 역량에서 나온 불상사이다. 그렇다면 좋은 팀장이란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할까? 팀장의 가장 큰 역할은 팀원들을 성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역량은 말이다. 평소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독이 되는 언행을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자. 내가 내뱉는 말에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내포되어 있다. 언어는 곧 그 사람이다. 같은 의미를 띨지라도 말하는 방법에 따라 상대가 느끼는 감정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간혹 일부러 심술궂은 질문을 통해 직원의 사기를 죽이는 팀장들이 있다. 실장님, 최선을 다하신 거 맞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극히 감정적이고 부정적인 질문은 직원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서 남아있던 가능성마저 말살시킨다.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힘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셈이다. 질문에는 힘이 있다. 팀장은 팀원을 성장시키는 질문을 해야 한다.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좋은 질문의 예를 보자. 요즘에는 진상 고객을 상진 엄마, 상진 아빠로 표현하는데 이에 빗대어 질문을 해보는 거다. 다음에 상진 엄마와 같은 고객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상대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해야 한다. 리더의 언어라는 책은 커뮤니케이션은 훈련이다라고 말한다.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해야 한다. 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포용이다. 리더는 팀원에 보이지 않는 마음도 볼 줄 알아야 한다.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느끼는 상실감, 성사시키지 못한 계약에 대한 속상함, 고객을 만날 때의 두려움, 잘 나가는 동기들에 대한 부러움까지도 파악해야 한다. 팀원들과 좋은 에너지를 공유하고 싶다면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그날 만난 고객들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경험을 나누고 피드백을 주고받음으로써 직원들은 실무학습과 동시에 위기대처 능력을 배울 수 있다. 이때 적절한 칭찬을 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조건적인 칭찬이 아니라 그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칭찬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칭찬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대로 잘못한 일에 대한 지적은 1대1로 할 때 더 효과적이다. 이처럼 리더는 적절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과 개개인이 가진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을 지녀야 한다. 팀원들과 교감하는 따뜻한 리더, 유연하게 생각하되 결단력 있는 판단으로 나아가는 리더, 이것들이 어느 업종보다 대인 서비스가 중요한 분양 상담 업계가 원하는 리더의 참 모습일 것이다.